안녕하세요. 건배우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열심히 일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심리 쪽에서 굉장히 좋은 실용서다라고 하는 책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이 책이에요. 어, 제목을 소개하자면, 제목을 소개하자면 감정에 휘둘리는 당신을 위한 심리 수업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뭔가 나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한 번쯤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심리 상담가로서 연극 치료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일반 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느껴지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몇 가지 좀 전문 용어들이 있긴 해서 조금은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수는 있겠지만 마치 내가 상담을 받는 것처럼 나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에 휘둘리는 당신을 위한 심리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네. 자, 저자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저자는 김세정 작가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이시고요. 사이컬러지 코리아 상담심리사, 그리고 카톨릭대 심리상담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신 분이세요. 또 치유하는 글쓰기로 이제 이분도 아마 엄마 같으세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마음치료 사례집도 공저로 하셨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이제 그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가 감정하면 떠오르는 게 감정? 감정 조절이 문제야 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조절이라 하면 이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과하게 표현을 하거나 혹은 아예 표현을 못하거나 혹은 반대로 감정은 내가 너무 과하게 느끼거나 혹은 아예 못 느끼거나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감정을 내가 인식하고 감정에 어떤 나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감정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떠오르는 감정에 이름을 지어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나한테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가요. 어떤 때는 막 화가 나면서 분노가 일었다가, 어떤 때는 막 불안해지고, 어떤 때는 외롭고, 어떤 때는 두렵고, 막 무기력해지고, 이런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자, 이런 감정들마다 사실은 그 사람만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걸 이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떤 감정이 왔을 때 이 감정의 내 몸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생각도 움직이죠. 그랬을 때 이 감정들이 나한테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의 첫 장에는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정 먼저 얘기해 볼까요? 일단 우리가 좀 뭐랄까 부정의 감정이다라고 느끼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불안, 분노, 슬픔 이런 감정들이 있겠죠. 무기력, 네. 그런 감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불안부터 살펴볼까요? 현대인들은 이 감정을 다들 가지고 있고 이 감정에 대한 뭐랄까 감기 같은 증상이 다 있다고 해요. 불안한 감정 누구나 있죠. 안전하지 않을 때 느껴지고 이것이 사실 생애 초기에 애착과도 관계가 좀 깊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이라는 감정을 좀 남들보다 과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생애 초기부터 안정감을 좀 충분히 얻지 못한 경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이 계속 나에게 남아서 어떤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뭔가 안 좋은 상황이야. 너가 뭔가 대비를 해야 돼. 라고 할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이 불안한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해소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우리들 흔히 알고 있는 방법으로 어떤 내가 불안할 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을 취하라. 예를 들면 바디 스캔 하라고 하잖아요. 내 머리부터 내 발끝까지 마치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유체 이탈해서 다른 누군가가 나를 보듯이 한번 쫙 스캔을 하는 거죠. 내 몸 상태가 어떠한가. 그렇게 바디 스캔을 하고 난 다음에 호흡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고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게 되면 내가 지금 숨이 여기 와 있구나 혹은 숨이 여기 와 있구나를 알아차리게 되죠. 그러면서 내 호흡을 조절하면서 내 불안을 좀 의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편안한 감정, 그러니까 편안했던 경험들을 떠올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음. 그리고 내가 지금 왜 불안한가? 나 왜 불안하지? 나 지금 뭐 때문에 그렇지? 내가 불안한 이유가 뭐지? 뭔가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 잘하고 싶어? 내가 뭔가 지금 안정되지 못하다고 느껴? 그 이유는 뭐야? 라고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좋은 방법은요. 각자의 편안한 상황을 떠올려 보시는 거, 이미지 연상을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호흡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깊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실은 몸이 바뀌면서 마음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행복했던 혹은 평안했던 때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의 기억도 괜찮고요. 나에게 뭔가 안정감을 주는 장소도 괜찮아요. 이불 속이 너무 따뜻해. 혹은 엄마 품이 너무 따뜻해. 나는 내 몸의 경험을 떠올려 보셔도 좋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안정된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몸이 바뀌는 기억, 또 감정이 바뀌는 기억을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불안, 그 밖에 또 불안을 또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주어진 시간에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힘들어서 문제겠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불안할 때는 제가 잘하고 싶을 때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불안을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은 야, 망해도 돼. 별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 그리고 진짜로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는 것도 저는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불안 해소법을 좀 개발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외로움, 요즘 현대인들의 두 번째 고질병이죠. 외로움. 이 외로움 또한 안정 애착이 잘 되지 못하고 결핍된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다 누구나 연결하고 싶고 친밀감을 느끼고 싶고 어떤 유대감과 공감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언제부터 비롯되냐면 생애 초기, 그러니까 태어나서 3년 때까지의 경험이 사실은 그 사람의 그 감정의 근간을 이루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한 3살쯤 되면은 엄마가 내 눈앞에 없어도 엄마는 어디 있어. 돌아올 거야. 엄마는 다시 여기 앞에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나한테 다시 올 거야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거를 이제 대상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양육자와의 어떤 애착 경험, 양육자와 몸을 맞대고 눈을 맞대고 또 어떤 함께 놀이를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장소를 공유하는 이런 경험들이 참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아마 이제 그런 경험이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으로부터 비롯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외로움을 느끼는가, 그리고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좀 구체화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떠올리셨으면 이제 그때의 나의 어떤 그 상처와 막 경험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때 막 내가 뭔가 손발이 싸늘해지고 되게 뭔가 허전하고 뭔가 서 있어도 뭔가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그런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떠올리시고 난 다음 그 상황을 대체할 수 있는 경험을 새로 만드시거나 아니면 상상 속에서 그때의 그 상황에서 다른 누군가 와서 나를 돌보았다라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이 조금은 해소가 된다고 해요. 뭔 소리야? 내 상상 속의 경험이 내 감정을 없앨 수 있다고? 네. 우리 시크릿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미지 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의 감정 감각은 몸의 기억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사고의 어떤 조작이기도 해요. 다른 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실제 그런 경험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나한테 밥을 안 줬어요. 혹은 엄마가 나를 눈 오는 날 내쫓았어요.
나는 그 경험에 대해서 막 너무너무 막 고통스럽게 막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엄마가 나를 잠깐 1분 밖에 세워놨다 다시 들어온 훈육의 경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인지에 의해서 왜곡되고 변형되고 뭐랄까 확 이렇게 되게 이렇게 과대하게 포장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의 이미지가 혹시나 잘못되거나 혹시나 그 이미지를 내가 바꾸기가 너무 힘들다. 현실 상황에서 그 이미지를 도무지 바꿀 수 없다. 라고 한다면 내가 내 상상을 바꿔서 감정을 바꿀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 밖에 또 이제 무기력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전 요즘 학교 다니면서 이런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봐요. 엄청나게 무기력하고요. 사실 이 코로나라는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어, 변화시킬 수 없는 구조나 상황의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자신이 아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럴 때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이 사회 구조나 환경에서 기인한 우리의 그 무기력한 감정을 나만의 힘, 나만의 어떤 노력한 과정,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격려와 칭찬으로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내가 언제 살아있다고 느끼지? 그러니까 무기력의 끝은 사실은 죽음이거든요. 내가 언제 살아있다고 느끼지? 내가 언제 생동감 있게 느끼지? 내가 언제 힘이 있다고 느끼지를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생기를 찾기 위한 자신만의 작은 루틴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이 책에서는 이제 일어나자마자 씻는 거, 이불 정리하는 거, 여자들 같은 경우 화장하는 거, 남자들도 뭐 멋지게 옷을 차려입거나 머리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서관이나 카페에 가는 것도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 내가 남들한테 들었던 나의 어떤 강점, 힘, 그리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힘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저는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내가 가장 좀 바보 같았다, 최악이다, 좀 힘들었다라고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흑역사라고 하는. 근데 그 순간을 다시 돌아보면 그 순간을 버티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만의 힘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용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인내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또한, 그 순간에 매몰되면 그게 무슨 힘이야. 그냥 나는 견뎠을 뿐인데요.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다른 관점에서 보신다면 엄청난 힘이에요. 그 순간을 버티게 했던 힘은 당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이고, 사실은 굉장한 힘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힘을 인식하는 것부터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아닌가. 자, 그 밖에 또 죄책감이라는 감정도 있습니다. 저는 엄마가 돼서 이 감정을 되게 많이 경험한 것 같은데, 여성분들이 좀 많은 감정 같아요. 네, 이제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적인 희생을 이제 관계 안에서 베풀면서 다 내 탓으로 돌리는 그런 감정들. 그리고 죄책감이라 하면 사실은 공격 에너지인 것 같아요. 내가 타인을 공격하지 못하니까 나 스스로한테 공격 에너지를 돌리는 건데, 이 죄책감 또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나를 자책한다? 혹은 뭔가 나를 계속 이렇게 탓한다? 그 죄책감의 다른 면을 보면 과도한 책임감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음, 자기 탓으로 돌리고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는 그 이면에 보면은 사실은 내 존재 가치에 대해서 어떤 인정이 받고 싶거나, 내가 뭔가 부끄럽거나, 나 스스로를 좀 숨기고 싶을 때, 어, 그렇게 좀 나오는 수치심, 그러니까 나를 부끄러워하는 감정이죠. 요거랑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이나 여자들에게 좀 많은 감정 같기도 한데, 이 감정을 해소하려면 사실은 관계에서 떨어져서 진정한 나를 살펴보는 거.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해?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사실 진짜 원하는 건 뭐야? 라는 부분들을 나를 먼저 챙기고 나와 남의 관계에 선을 긋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죄책감,
혹은 수치심을 극복하려면, 특히 수치심 같은 경우는 언제 발생이 되냐면, 이것도 초기 애착이랑 관련이 깊은데,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감정은요, 내가 나라는 존재를 처음 만나는 타임, 그러니까 내 생애 초기 시기에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을 때 나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애가 이때 좀 필요해요. 어, 타인한테 내가 반복적으로 무시를 당하거나 혹은 존중받지 못하거나 외면당할 때 내 스스로가 나는 나의 존재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 숨고 싶어, 나는 먼지가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극복하려면 일단은 죄책감의 경우는 내가 나를 탓하지 않고 나의 그 부정적인 감정을 온전히 쏟아내고 사과를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탓하는 마음이 든다면 비의자,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대상, 아무도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지 않은 대상, 비의자라고 하는데 의자에 내가 탓하는 감정들을 쏟아내보는 것, 그 감정을 좀 해소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치심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나 자신한테 편지를 써주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날, 내가 사실은 환영받지 못했다고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나 스스로에게 나를 축복하고 나의 탄생을 축하하는 편지를 써본다거나 그렇게 좀 나를 충분히 돌보아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과도한 책임감으로부터도 이제 자책과 죄책감이 나오는데 사실 이 책임감의 진짜 의미를 보면요. 내가 나를 온전히 책임지는 거. 그래서 내가 나를 온전히 존중하고 온전히 책임져서 남한테 정말 피해가 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책임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자기 돌봄, 자기의 감정을 돌보고 자기의 감정의 이유를 찾고 그 이유 이면에 있는 나의 욕구를 발견하고 그 욕구를 충족하는 경험을 늘려가는 것을 지금까지 다양한 감정을 통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또 하나 감정, 이것도 현대인들에게 되게 많은 감정인데, 열등감. 네, 열등감이라 하면 분명히 기준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아니라 누군가 어떤 대상과 나를 비교하고 어떤 기준에서 자꾸 나를 맞대고 그 잣대 안에 나를 이렇게 좀 충족시키려고 하는, 네, 그게 바로 열등감이죠. 이 열등감, 수치심 또한 다른 사람들한테 좀 거부당하고 존중받지 못했던 경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천하는 방법이요. 그 내면의 자아라고 하잖아요. 내 안에 또 다른 나. 그래서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때로는 나를 질책하고 탓하고 죄송해요. 우리 아이가 아침에 일어났네요. 그리고 또 다른 나가 때로는 나 자신을 되게 존중하고 격려해주는 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나를 탓하는 나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너 이거 했었어야지. 야, 너 이거 잘했어야지. 라고 계속 나를 탓할 때 자꾸 나를 이렇게 움츠러들게 만드는 감정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격려하는 나, 내 안에 칭찬하는 나를 좀 더 키워주는 방법이에요. 이거밖에 못했어? 가 아니라 이만큼이나 했어. 이번엔 이 정도 했네? 라고 스스로의 발전을 격려하는 게 열등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들을 얘기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감정. 이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요, 범죄로 이어지고요.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되는 감정이 있어요. 뭘까요? 두 가지. 음, 슬픔과 분노.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감정은 사실 저는 둘 다 문제가 된다고 보고 둘 다 어떤 공격성이라는 의미는 똑같은데 슬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상실의 감정, 내가 어떤 원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했을 때 이제 대상이 상실되었거나 어떤 욕구가 실현되지 못했거나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럴 때 우리는 슬픔을 느끼고 그 감정의 이제 변형이 뭐 무기력 아니면은 뭐 우울 막 이런 쪽으로 가겠죠. 어 근데 이제 분노 같은 감정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는 사실 이렇게
내 양육자와의 경험에서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상처 있죠. 상처. 나의 상처. 그 상처가 건드려질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내가 어떤 욕구가 있는데 그게 자꾸 좌절돼. 반복되고 자꾸 좌절되고 혹은 내 안전이나 내 존재 자체가 위협이 돼. 이럴 때 일어나는 감정이 1차적인 분노입니다. 이거는 사실 안전 욕구, 내 존재를 지키려는 욕구로부터 발생해요. 근데 2차 분노도 있어요. 2차 분노는 뭐냐면 내 경험에 대해서 내가 왜곡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아이 중에 그러니까 제가 만난 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얘가 계속 분노가 너무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너 왜 그렇게 화가 나니? 라고 물어보니까 선생님 세상이 다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 어제는요. 어젠 제가 집에 가고 있는데 제가 오징어 게임 무슨 뭐 그런 장난감을 가방에 매달고 갔어요. 근데 친구들이 뒤에서 저 오징어 게임 저거 너무 무서운데 라면서 수근거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나한테 왜 이러지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거울 봤더니 내가 너무 못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싶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 친구가 보여지는 방식은 학교에서 굉장히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거든요. 근데 이것은 1차적인 분노라기보단 2차적인 분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석을 왜곡하는 거예요. 남들은 오징어 게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거를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나를 봐도 너 너무 못생겼어 라고 공격으로 다시 재해석하는 거. 네. 그래서 이럴 때 2차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일단은 내가 이 분노를 느끼는 이유가 뭔가를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노를 자주 느꼈을 때 그 상황과 말, 그리고 내가 대처하는 행동은 어떤 방식인가를 생각하시고 내가 분노를 일으켰던 과거의 경험은 어떤 게 있었나 혹은 내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꼈던 경험은 어떤 게 있었나를 떠올려 보시고 그거와의 연관성을 찾아보시는 거죠. 아, 내가 그때 요 경험을 가지고 요렇게 부풀려 가지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도 그때의 그 빨간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시작이 되었을 때 사실 또 이제 분노가 많이 표출되는 대상이 가족이죠. 가까우니까. 내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내 기대치가 있으니까 이제 이 막 감정이 날 것으로 쏟아지고 부부관계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비폭력 대화라고 해서 내 분노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에 기술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그 기술을 발휘하려면 내가 열받았다. 내가 지금 화가 났다라는 걸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가 화가 난 상태에서 쏟아내면 정말 난리가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우선 멈추라 그래요. 내가 화가 났어. 아, 숨을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하고 화가 나고 있구나라는 상황을 관찰하고 알아차려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상대방은 지금 나한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제가 왜 그런가, 나는 왜 그런가를 알아차려야 된다고 해요. 행동의 이유,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표현 이면의 욕구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남편한테 밥을 먹고 가라고 했는데 안 먹어 이러고 문을 꽝 닫고 나갔어요. 오! 요리 받아요. 근데 그 행동 이면에 제가 왜 저럴까? 아, 내가 어제 치킨을 혼자 먹어서 화가 났구나. 아, 내가 어제 이 남자가 나한테 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안 들어줘서 지금 삐졌구나. 라고 그 행동 이면의 욕구를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네.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 또한 내가 지금 화가 났어. 나 지금 이렇게 막 되게 막 슬프고 화가 나. 왜 그러지? 나 저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었어.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내 욕구를 잘 표현하는 겁니다. 여보, 난 당신이랑 얘기하고 싶었는데 우리 얘기할 시간이 너무 없지 않아? 혹은 여보, 나도 좀 내 먹을 걸 남겨줘.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 줄 때 나는 내가 존중받는다고 느껴. 라고 내 욕구를 잘 요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비폭력 대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 다음에도
이 책에 좋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이걸 제가 오늘 한 번에 다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네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오늘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한테 주로 찾아오는 내가 통제하기 힘든 감정은 뭐지? 슬픔, 두려움, 분노, 무기력, 뭐지? 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나의 욕구는 뭐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라는 거를 하나 생각해 보시고요. 감정을 느끼는 것과 표현하는 것은 다르다. 느끼는 것과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냉정과 열정 사이에 온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감정을 표현할 때는 내 욕구를 위해서 명확하게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은 이 정도 기억하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다음번에 다른 방법들 또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